안 들린 거 있었죠? 외우지 마셔야 하는데 안 외우셨죠? 네. 안 외우신 분도 괜찮고, 자, 외우신 분은 또 외우신 분대로 공부하신 상에서 도와오세요. 자, 지난주에 했던 걸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보죠. 자, 우리가 우주의 하나의 그 마음이 표현된 것이 태극이라 한다면 우리 신부그린 그 동그라미 속에 무기 태극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리로 돌아가죠. 그것은 참 자연한 것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요. 여기에 이제 자연의 이치가 이제 수로서 극진히 펼쳐진 것이 하도에 1, 2, 3, 4, 5, 6, 7, 8, 9, 10. 이 손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공부를 해보시면 손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때 하도와 팔개를 이어서 쭉 연결이 되는데 참 신비한 이제 손 노름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무튼 좀 먼저 조금 더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팔개가 나오는 원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은 하나의 동그란 태극, 이곳은 한 울타리라 해서 한 울, 거기서 하늘이라는 말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한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죠. 이게 한 구멍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영어로 얘기해서 뭐 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이제 동양적인 한문 표현을 했을 때는 빌공, 공이라고도 하고, 색즉시공, 온즉시색이라 여기서 모든 것이 다 펼쳐져요. 그래서 없을 무라고도 하고, 길도 도라고도 하고, 바꿀역 여기라고도 하고, 뭐 표현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부분이 하나의 동그라미에서 다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일점을 이렇게 이제 점은 위치만 있는 것이지만 점을 이렇게 바깥으로 들여서 이제 보면 동그란 빈 상으로 얘기해 볼 수 있죠. 이 빈 그릇 속에서 모든 것이 담김이 있게 됩니다. 무에서 유가 이제 창출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무기 바로 태극을 보유해가지고, 여기 태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태극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양이라는 두 가지거든. 하나는 양, 하나는 자, 이 음양은 이제 한 번은 양이 됐다, 한 번은 음이 됐다,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동그라미 빌공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한 획으로 싹 을자가 들어있죠. 한자로 보면 비틀어서 나온다. 이렇게 생명의 비틀림을 통해서 예, 콩이 떡잎이 나오는 모습과 통한다 해서 콩태, 태극이라고 기억나시죠? 이제 뒤에 진도 나가면 앞에 있는 거 잊어버리시고 또 그러시죠? 뭐 당연한 것입니다. 어제는 지나가고 또 내일을 맞이하고 이러는 것인데, 공부는 어쨌든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무기 태극에서 그 태극에서 한 번은 양적인 거동, 한 번은 음적인 거동,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양은 움직이는 것이고 음은 고요하게 갈무리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가볍고 맑은 기운이 위로 올라서 먼저 하늘이 열리고, 무겁고 탁한 기운이 아래로 옮겨서 땅이 열린다. 천지가 열리는 부분을 바로 이제 개벽한다라고도 하죠. 천지 개벽이 태극에 의해서 이제 펼쳐지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밭, 양의 밭, 음의 밭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밭으로 놓고 보면은 태극을 밭으로 놓고 왔을 때 양밭, 음밭으로도 얘기해 볼 수 있네요.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열리면 자연히 하늘과 땅 사이에 천지 사하 중간에 만물이 존재하게 되지. 이제 천지를 부모해서 만물이 나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실 것은 그냥 자연한 거 이것이. 천지 속의 그 중간에 사하의 중이 있죠. 그래서 상하의 중간에 사람, 만물이 있는데 이것을 인간이라 합니다. 사이간자를 붙여서 여기 사람 인자 이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태극에서 사람 인자가 나온다. 사람 인자 자체가 바로 양과 음을 뜻합니다. 좌의 한 획은 양, 우의 한 획은 음으로 얘기하고 있죠. 좌양 우입니다. 먼저 양이 앞서고 음이 있다네. 한 번은 밝아져서 낮이 되고, 한 번은 또 어두워져서 밤이 되는데, 오전, 오후. 오전이 앞전, 오후가 뒤후죠. 전후, 선후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는 이 서구의 복도를 아는 데서부터 학문이 시작이 돼요. 대학에도 그 말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물에는 본말 동시가 있는데 그 성인말을 알아야 한다. 하나가 둘보다 일단 순서로 놓고 봤을 때는 앞선 것이 있죠.
앞서는 것이 있고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일이 앞서고 이가 뒤따르는 것처럼 일양 이음이죠. 그래서 양은 한 획으로, 음은 두 획으로 이렇게 표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여기 한 번은 정적이 밑에가 양이고 여기는 밑에가 음인데, 여기서 나오는 원리가 이렇게 이제 태극에서 이제 양이가 나와가지고 양에서 또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음에서 음으로 이렇게 이제 전개해 나가는 부분을 이걸 사상이라 하죠. 두 가지 거동은 양이라 하는 것이고, 사상이 나오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정의 하나의 양상, 양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양, 고요하게 가만히 있는 머무르는 모양. 상이라는 것은 표상,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양을 밑뿌리로 하는 가운데 바깥으로 양으로 또 계속 순양으로 나오는 경우에 이것을 이제 태양이라 합니다. 그리고 양을 밑뿌리로 하는데 바깥으로 음으로 표상이 되는 경우, 상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외부가 주장이 돼요. 이건 소음이라 합니다. 음을 밑뿌리로 하는 가운데 바깥으로 양으로 활동해서 나타나는 것은 소양이라 하는 것이고, 음을 밑뿌리로 하는 가운데 순음으로 또 전개가 나오는 것은 태음이라 합니다. 태양, 태음은 노양, 노음이라고 돼요. 이것은 이제 작을 소자 소음, 소양이라고 하고, 젊을 소자, 적을 소자 소양, 소음, 소양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사상이라는 것이 자연히 양이 있어서 나옵니다. 태극이 양이를 낳고, 양이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8괴를 낳죠. 이 8괴. 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제 8괴까지 공부했는데, 요 괴는 이제 상에서 태극의 극에서, 극은 중심이기 때문에 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극이고, 여기서 둘양, 넉사, 여덟팔 수가 이렇게 전개돼 나가죠. 괴라고 하는 것은, 괴 정의는 요게 이제 홀규자라 그래가지고요, 땅에 뜻이 들어있어요. 땅. 우리가 이제 임금이 공토를 내려줄 때 봉할봉, 제후를 봉한다 하죠. 땅을 일정한 땅을 나눠주면서 거기를 잘 맡아 다스리도록 이걸 점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점유. 일정한 땅을 맡아서 잘 다스려라. 태극을 중심으로 보면 태극에서 8개가 펼쳐지는데, 여기는 하늘의 제후, 여기는 땅의 제후. 제후가 각기 맡아서 다스리는 봉토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일정한 자리가 있어요. 괴가 자기가 위치하는 바른 자리가 있죠. 하늘은 어디까지나 윗자리, 땅은 아랫자리죠. 이렇게 공토를 정해주듯이 공한다는 뜻이 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홀규자라 해가지고 구슬 옥으로도 얘기하는데, 위가 둥글고 아래는 모난 것인데요. 둥근 것은 하늘, 모난 것은 땅을 뜻한다고 합니다. 규의 상이라는 것이 도장규, 홀규 하는데,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죠. 둥근 것과 모난 그 홀의 상이 바로 이러한 상과 통합니다. 천지를 표상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자, 일단은 팔괴라 해서 괴는 걸림을 뜻해요. 걸어준다. 걸어준다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물상이 사상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 그림을 걸어놓은 걸 뭐라 합니까? 궤도라 하죠. 궤도. 실물로 걸어놓는 것처럼 하늘의 형체, 형상을 딱 제대로 갖춘 것이죠. 땅의 형체, 모래, 바람, 물, 산, 모습으로 대표되는 이 8괴가 걸린다. 그 물에 걸림을 뜻합니다. 그 물에 걸림. 그래, 걸린다 하는 괴가 있죠. 일건천, 이태택, 산리화, 걸릴리. 밝은 불개와 연관되어 있어요. 환하게 밝게 걸어온다. 그 물의 현상이 돼요. 작은 음이 큰 양들 사이에 걸려붙어 있다. 사물의 이치를 모든 것을 밝힌다. 밝혀서 환하게 걸어둔다 이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이렇게 걸개자 의미가 있는데, 옛날에 복희씨가 대자연의 이치를 이렇게 8괴를 끌어다가 이 이치를 끌어내서 사물의 모든 이치를 밝게 걸어놨다. 그물에 걸리듯 이 8괴가 바로 천라지방입니다. 산라만상에 다 이 그물 안에서 다 있죠. 이것을 벗어나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8괴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순서를, 괴 순서가 또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괴를 끌어내는 방법은
되게 8개의 순서를 그대로 아주 매겨가지고 1, 2, 3, 4, 5, 6, 7, 8 해서 그 계명은 이제 건택, 이진, 손강단문 이게 이제 1건 천, 이택택, 삼리화, 사진내, 오성풍, 육감수, 칠간산, 8번지.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8개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했었습니다만 1, 2, 3, 4, 5, 6, 7, 8이라는 것은 괴 순서, 괴서라고 합니다. 건택, 이진, 손강단문은 괴의 명칭, 즉 괴명이라 하는 것이고 그 괴명은 좀 형이상적인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가 물체를 들어서 천지, 내풍, 수하, 산택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천지, 내풍, 수하, 산택인데 이것은 괴 형상을 대표한 것입니다. 줄여서 괴상이라고도 하죠. 괴서, 괴명, 괴상. 괴명은 형이상적이고 괴상은 형이하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늘건 따건, 하늘천 따기. 건건과 천지가 다른 게 뭐예요? 건건은 괴명이고 천지는 괴상인데 건건은 큰 형이상적인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건은 하늘도 되고 또 고는 땅도 되지만 천지는 그냥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과 드넓은 땅을 천지라 해요. 딱 거기에 국한된 얘기지만 건은 굳세다는 뜻이 들어있고 더불어서 건은 비유를 들자면 사람에 있어서는 머리가 되고 고는 배가 됩니다. 사람에서는 아버지가 되고 또 고는 사람에서는 어머니가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괴명은 형이상적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의미가 넓어지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것을 1번 천, 이택택, 삼리화, 사진내, 오성풍, 육감수, 칠간산, 팔본지를 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외우지 말라는 무슨 까닭이에요? 외울 필요 없이 이것이 자연한 것이니까 그대로 자꾸 보시다 보면 저절로 이제 익혀지시죠. 자, 1, 2, 3, 4, 5, 6, 7, 8인데 순서를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돌리는 순서가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순서로 돌리면 기억을 해두세요. 택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립니다. 택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 올라가지만 이거는 반대되는 형상입니다. 괴 순서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1건 천, 이택택, 삼리화,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본지. 첫 번째 건괴로서 하늘로 대표가 됩니다. 두 번째 택괴로서 못으로 대표가 됩니다. 세 번째 걸린다는 밑괴로 해서 불괴로 대표되고 태는 기쁠 때 벗을 때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움직인다 하는 진괴로서 우레로 대표가 되고 다섯 번째 공순할 손자 손괴로서 바람으로 대표가 되고 여섯 번째 구덩이감 빠질감 하는 물괴로 해서 이제 육감수 일곱 번째 그친다 하는 간괴로 해서 상으로 대표되죠. 여덟 번째 순할권 평수한 땅 순할권으로 해서 땅으로 대표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천천팔개도가 자연스럽게 펼쳐지죠. 이것을 그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복희씨. 네, 복희씨. 우리 복희씨는 건 여자 이름 같습니다만 복희. 이 복희라 하는 분이 바로 이제 아무튼 전설적인 인물이지만 예전 우리 동의의 결례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된 상고사 이런 건 고증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자꾸 너무 그런 걸 강조하다 보면 좀 오해를 듣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38목덕으로 임금이 되었다. 옛날 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8목덕이라는 말 딱 나와요. 태극에 뭐가 들어있어요? 1변, 2변, 3변에서 공간적으로 천지내풍 수와 산택이 펼쳐지죠? 3변에서 8개가 펼쳐집니다. 38이라는 수가 들어있어요. 38이 뭐예요? 우리가 1육수, 2칠화, 386, 4호, 50도 했었죠? 수화, 목금, 토. 네, 기억나세요? 혹시 아직까지 안 잊어버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수화, 목금, 토. 네,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행보예요. 네, 기억, 니은, 디귿, 니은은 알아야 될 한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수화목금토에서 이제 오행으로 보면 맨 먼저 물이 생겨나고 불나무, 새, 금, 토로 해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이제 북방수, 남방화, 동방호, 서방호, 중앙토인데 오행으로 볼 때는 이제 북방수는 한밤중 겨울이죠. 동방목이 아침이 되고 봄이 됩니다. 우리가 왜 봄이라 그러죠? 눈을 떠서 본다 이 말이에요. 밤에는 캄캄해서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눈을 감는 때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어야 눈을 뜬다. 골상자 얘기를 했었죠. 나무목에다 눈목자를 붙여서 눈을 떠서 생명의 눈이 나오는 것도 되고 생명의 눈을 떠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물을 본다. 일거천 인태택 삼리화. 이거 고는 눈과 연관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표상이 드러나는 것, 사상도 얘기했습니다만 표상이 드러나는 것은 오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침부터.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봄을 앞세우는 거 아닙니까? 추나추동. 동서남북에서도 동방을 앞세워요. 그래서 38목이라 하는 목도로 해서 모든 것을 표상합니다. 표상. 상을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의 줄기가 양에 부호이고 나무의 가지가 부호입니다. 나무의 이치를 취해서 줄기와 가지, 간지법도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간지, 동방목도에서 모든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극할 때 태자와 국자를 감안하려면 300에서 8개를 펼치는 얘기가 그 안에 태극이라는 용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나무가 뻗어나간다. 나무가 뻗어나가는 원리에서 우리 배단민족이 저 환웅 단군을 해서 다 나무목이 들어있어요. 자, 이 태극에 면면한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모르고 있어요. 참 슬픈 일이죠. 뿌리가 너무 깊다 보니까 우리가 배단민족이 뭐 반만 년 역사를 해야 돼. 뿌리가 너무 깊다 보니까 뿌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뿌리가 들어가면 물론 말라서 죽는 수도 있지만 아무튼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샘이 깊은 물이에요. 우물정에서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이것도 우물정에 위치했는데 우리 세종대왕이 샘이 깊은 물, 뿌리 깊은 나무를 향해서 다 뜻이 있는 얘기들입니다. 우리 배달조선이, 단군조선이, 청구조선이 그러한 면면한 명을 이어받아서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일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뿌리를 알 때 뿌리를 잘 북돋아서 거기서 가지 끝으로 참말에 나갈 수 있는 분이죠. 요즘 이제 교육계에 심각한 문제가 많고 보통 문제가 많지 않네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제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반본하는 근본을 되찾는 태극의 도를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 교육계의 태극사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남북의 통일사상에 미쳐있네요. 원래 거기서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로 나가는 데서도 홍익인간 제세를 하는데 무슨 종교적인 얘기들이 아니라 세상을 대동지선의 세계로 나아가는 큰 철학, 큰 사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느님이 우리를 내놨어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만에 참 길러져서 구멍도 열려 있을 기본이. 물론 남자는 나와서 배꼽이 다쳐서 9이고 여자는 열이지만 기본은 10수로 해가지고 다 펼쳐집니다. 그래서 열에서 오늘이 다 펼쳐지는데 1, 2, 3, 4, 6, 7, 8, 9씩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전부 이 안에서 다 놀아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래서 3배에서 8배를 펼치는 이 이치 시간적으로는 3배하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만물이 열리는 과정에 천계지적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3배라는 순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의 순서가 쭉 돌려보면 우선 그래도 하늘을 머리로 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하늘은 하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타리, 한얼, 태국에 얼이 들어있습니다. 한울이라고도 하고 한얼이라고도 하고 하나로 늘상 일관됩니다. 시종여인, 변치 않고 하는 것이 하나로 늘 하는 것이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오늘 할 때 늘자가 그 늘상 하는 의미가 있다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하늘이라는 말 속에도 용어 하나하나에도 우리 말 속에 깊은 참 철학과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붙여보면 전부 이런 이제 태극사상으로 연결해서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8개를 놓고 왔을 때 1번 천에서 맨 먼저 하늘을 앞세운다. 끝나는 자리는 8번지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마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돌리는 가다가 또 뭐냐 하면은 천지의 도가 참 중요하지만 천지는 만물을 낳는 그런 부모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이 만물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천지의 중간에 있어요. 중용이라는 글에 가서 보면은 중은 천하의 대벌이다. 큰 근본이 된다. 천하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또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 학문은 천지자연과 더불어 학문이지만 또한 인문철학입니다. 사람을 구분하고 있어요. 인내천. 사람이고 태극이에요. 태극이 아까 사람 입자 들어있다 했어. 거기서 사람 입자는 오늘 이렇게 쓰는 법도도 좌양음, 양과 그럼 결국 사람 입자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늘과 땅이 들어있는 것이죠. 천지, 음양과 사람 앞에 말이에요.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란 말을 하죠. 사람이 이 만가지에 대해서 기본 바탕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근본으로 놓고 딱 가져보니까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입니다. 늘상 어느 때이든 사람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이 계시죠. 발밑에는 땅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나누면 불력이에요. 절대로 바뀔 수 없어요. 이런 기본이 무너지면 학문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사귐, 본받을 효자가 통한다고 했었죠. 천지에 좋아서 만물이 다 나온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효도 효자가 나왔어요. 부모의 사귐에서 자식이 나옵니다. 천지의 사귐에서 만물이 나왔어요. 그러니 자식된 입장으로서 마땅히 그 부모를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지자연의 이치를 본받아야 합니다. 천지가 만물을 만들어냈듯이 사람이 하늘과 땅의 이치를 본받아가지고 사람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물건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요즘 너무 지나쳐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디까지는 지켜야 될 분수가 있는데 사람이 천지자연의 이치를 순리적으로 잘 조화해서 교통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건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제 오늘날 문명의 이제 폐해가 그런데서 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천지의 부모의 품 안에서 그 품 속에서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그걸 벗어나면 과격해진다. 너무 지나치게 되면 항용이라는 너무 높은 용인이 일침이 있다. 사람의 분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서 있는 위치 그 위치에 따라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이죠. 다. 자기가 어떤 교학의 근원이 다 여기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손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외웠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손 안에 들어있다 했으니까. 자, 여기가 중간이고 새끼손가락을 빼놓고 상하, 좌우, 중이죠. 한번 해보세요. 상하, 좌우, 중. 네, 중간을 기본해서 상하와 좌우가 나뉘죠. 여기 이제 방위를 붙이죠. 동서, 남북, 중이 됩니다. 자, 북이 꼭 아래에 내려가야 돼요. 네, 위가 나뉩니다. 하늘이 위에 태양이 떴을 때는 남중한다, 북중한다는 말 안 쓰죠.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방위를 따지기 때문에 위는 남쪽으로 얘기가 돼요. 아래는 북쪽이 돼요. 그래서 남북, 동서남북을 구분을 해야죠. 지금 공부가 교육이 이런 전통적인 밑뿌리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 동서남북이 구분이 안 돼요. 그죠?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거 선생님들이 강의하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공부는 가장 밑에 근본이 세워져야지만 돌림이 도생해요. 나아가는 길이 쫙 펼쳐집니다. 태국에서 양이가 나오고 사산 8괴에서 더 나아가면 16, 32, 64괴에서 주역은 64괴가 이루어졌는데 더 나아가서 계속 펼쳐지면 억조 창세기에서 다 펼쳐져 나옵니다. 모든 가르침과 배움이 여기서 다 만명하고 여기로 돌아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의 부분에 있어서도 무슨 옛날 캐캐묵은 그런 거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미래를 가장 혁신적으로 열어나갈 수 있는 큰 지혜가 무궁무진한 태계지역이 안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고금을 팽통할 수 있는 큰 천리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우주가 열리기 이전부터
우주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끝없이 이 태극의 이치는 그대로 하나로 같이 갑니다.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나라가는 존재가, 나라가는 마음과 이 몸이 또는 이 세상이 이렇게 나왔구나. 거기에서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죠. 이치를 모르면 공경할 것도 몰라요. 그죠? 부모님 공경할 줄도 모르고, 천지의 공경도 모르고, 삶의 신비한 그 기초와 가치를 모르다요. 그리고 오늘의 모든 게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물론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고, 종교적인 가르침에서 다 연결되죠. 종교의 가르침도 여기서 나왔어요. 예? 성인들의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대자연의 진리 하느님의 법에서 나온 것이죠. 그것이 선이 됐든, 불이 됐든, 유가 됐든, 이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이 태극사상이 지금 우리 공부하는 동양학의 원천이죠. 예? 또 동양학뿐만 아니라 서양의 모든 가치도, 철학도 저는 하나로 뭔가 통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봐요. 다만 이제 그건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기에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동서양의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음양 합의, 이 바로 태극이죠. 자, 아무튼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시고자 손을 다시 한번 하고서 이제 오늘 집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어디를 짓습니까? 마디를 짓습니다. 엄지가 태극인데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대표한다 했었죠? 충나, 추동. 이게 손가락 길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낮의 길이가 딱 통해요. 봄과 가을은 낮밤이 비슷하고 여름은 길고 겨울은 짧습니다. 추나, 추동, 사시에 봄 석달, 여름 석달, 가을 석달, 겨울 석달 했습니다. 사람의 손안에 다 하느님이 좋아하는 몸 해놨는데 이 엄지가 다 모든 것을 이제 겸손하게 다 굽히면서도 주장을 해요. 겸손한 사람의 모든 걸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자기 자신만 내세운다면 조금은 이제 자기 개성은 강할지 몰라도 세상을 두루두루 통섭하지 못해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름대로 가지가 다 있죠. 근데 이걸 통섭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의 학문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손으로 꼭 하시기 바래요. 그래야 옛날 원신들이 무슨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손으로 모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우리 사람의 두뇌가 그때를 못 따라하는 거죠. 저도 뭐 들은 얘기에 의하면 5만 년 전에 그 원신들하고 지금의 사람하고 지금은 똑같답니다. 하나도 변함이 없대요. 근데 그 당시는 물리적인 지식은 적었을지 몰라도 자연과의 교통교감이 열렸죠. 그래서 이제 성인들이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낸 데는 초전한 대자연의 지혜와 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의 사람들은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존경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 옛날 분들이니까 아주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 보면 뭐 컴퓨터 못하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 못 따라가죠. 그죠? 저도 물론 요즘 뭐 그림도 그리고 하긴 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더 큰 근본의 큰 철학과 정신, 삶의 지혜를 본받을 수 있는 이런 젊은 세대의 교감교통에 대해 이게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되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큰 공부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에서 마디를 짓는데 영학구절 절도 이렇게 딱딱 맞추는 것입니다. 발이의 등절, 화살을 딱 쏘아가지고 절도에 마디에 딱 맞춰야 하듯이 마디를 딱 짚어서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8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일건천, 팔곤지가 상하, 천지가 되는 것이고 삼리화, 육감수가 좌우, 동서로 해서 이제 1월에 붙여서 되기도 하기도 하고 물과 불로도 얘기가 되죠. 사진내, 오선풍, 칠간산, 이태택 이렇게 두루두루 막 외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만 자, 우선 외운다고 여러분 머리 아프시니까 잠깐 이제 다시 일건천, 팔곤지 괴명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세건, 술할권 하늘은 굳건합니다. 쉼없이 강건하게 나아가는 성정이 있죠. 계속 전부 다 양으로 강건합니다. 하늘은 지극히 밝습니다. 흰양으로 해서. 하늘보다 더 밝은 존재가 없어요. 하늘이 가장 지적이죠.
역경에 가서는 공자가 하늘과 땅을 지능에 붙여서 얘기했습니다. 천지건곤이 지능이 있다. 하늘은 지적이고 땅은 모든 걸 그것을 잘 공경에 받들어서 능히 이루어내는 역량이 있다. 지능의 발원처가 건곤 부모입니다. 천지건곤이 너무 지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죠. 너무 크니까 지능이 안 보여요.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능이 다 있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지능에 빠져있지 그 지능이 만명 근원 천지건곤을 본다 말이에요. 하늘에 참 지적이죠. 화살의 강직한 양과 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화살을 쏘면은 이제 남자와 부부로 만나는 과정에서 여자가 거미가 돼서 사식을 포태하게 능자예요. 능한 능자는 육달월에 마늘 못자는 자고 끝에 자고 생명을 포태한다 해갑니다. 길러내는 역량 땅에 붙는 말이에요. 땅이 모든 걸 다 머금어서 길러내지 않습니까? 펼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곤에서 지능이 말미암는데 하늘이 사랑의 기운으로 밝은 양을 베풀면 땅이 순한 음의 덕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걸 길러낸다. 이 지능이에요. 천지건곤의 지능에서 그것이 이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물려받은 것을 작게 또 지능으로 물론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을 지라하고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것을 능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냥 부모에게 물려받은 선천적인 것을 지라고 한다면 후천적으로 자기가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능으로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지능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지능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천지자연의 참 양지양문이라 하죠. 아주 양지양문이 아주 태극의 조화이고 사람이 그것을 얻어서 이렇게 지적으로 모든 걸 이뤄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대자연에게 부여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개가 곧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사람을 멀리 두고 하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근본을 삼아서 수신 위번 몸을 닦는 근본 이 공부를 저 다른 데 두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딱 두시면 이 공부가 바르게 승네. 예? 근본이 바로 세워져야지 길이 생긴다 했는데 그 근본이 뭡니까? 수신 위번 몸을 닦는 것이 근본이에요. 예? 특히 이제 이 육아 공자의 철학 사상은 특히나 이제 이 바로 수신을 위주로 해서 얘기가 됩니다. 닦을 소. 그래서 이제 태극을 공부하면서 8개를 공부하면서 바로 내 자신을 닦고 그 내 자신을 닦음을 지극히 하다 보면 그 구멍 속에서 좀 통하는 것이죠. 우주자연을 닦는 거예요. 나를 닦지 못하는데 무슨 우주자연을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우주자연 속에 내가 나왔지만 또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근본을 지극히 중심으로 찾아가면 우주자연은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르치며 배우라 교학의 근원은 바로 효입니다. 이게. 자, 1번 천 이택대 상야산 내 오성 풍육가무서 7간산 8번지 여기 지금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붙여서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1번 천 이택대 상야산 내 오성 풍육가무서 8번지 붓셀건 순할꽃 하늘은 지극히 강건하고 밝고 크고 제일 위에 있습니다. 땅은 제일 아래에 처해서 참 겸하하고 있습니다. 겸허, 자기 다 비우고 있는. 그래서 모든 걸 담아서 다 호텔할 수 있는 어머니로서의 희생. 이걸 보여주죠. 손 열려있는 순한 땅. 그래서 하늘은 동적이고 땅은 정적입니다. 하늘과 땅에 동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천동지정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던가요? 아, 이거 동양 사람들은 비과학적이고 아주 참 비논리적이다. 과학적인 면에서는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그건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동지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하늘과 땅에 덕을 논하는 거예요. 하늘은 강건하게 들어가고 땅은 고요하게 앉아서 모든 걸 실어주고 있어요. 후덕재물,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실어주는 게 땅입니다. 하늘은 자강불식하고 있어요. 스스로 강건하게 들어가서 쉬지 않고 나갑니다. 그것을 위해 또 사람이 본받아서 하늘을 본받아서 정성으로 노력하고 땅을 본받아서 공경함으로 모든 걸 다 품어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건곤입니다. 장남 장력계 이건 건계는 다 이어서 건삼년 고는 다 끊어서 곤삼절 건삼년 곤삼절 했습니다. 아래 중간 위가 다 이어진 양이죠. 이게 건삼년입니다.
다로면 곤삼절. 아래 하면 이렇게 밑에가 양으로 이어졌죠? 중간 위는 끊어졌어요. 양과 음의 보로 생각하시면 돼요. 노면 음이고 이면 양이에요. 네? 진하령. 이렇게 손하절. 여기 감, 중년, 이허중, 또 간상년, 태상절. 이걸 일부러 외우려 하면 절대로 못 외웁니다. 네. 뭐냐보다. 자연스럽게. 아, 여기는 장남. 먼저 나온 양인데 장남이다. 진하령. 두 번째 나온 양이다. 중간에서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니까요. 이건 중남이다. 맨 마지막에 양이 있구나. 이건 소남이다. 장남, 중남, 소남. 맨 밑에 나오는 건 이 건고 동과 사귀어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밑에 처음 나오는 게 밑불이에요. 중간 줄기에서 가지 나가는 거니까. 밑에 나오는 이 음이 바로 장녀고, 중간에 있는 음이 중녀가 되고, 맨 위에 있는 것이 음이 소녀가 된다. 이 지절은 뭐 너무 쉽죠. 그렇게 해놓고 자연히 이제 심심할 때 땅콩 잡수듯이 그 다음에 건삼년, 곤삼절, 진하년, 손하절, 감중년, 이허중, 간상년, 태상년 이렇게 붙여서 또 글을 외우시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천지가 부모가 되고, 여기 내풍이 장남, 장녀가 되고, 수하, 중남, 중녀가 되고요, 산택, 소남, 소녀가 되는데 상으로 놓고 보면 천지, 내풍, 수하, 산택이에요. 천지가 부부가 되고, 내풍이 장남, 장녀로 부부가 되고, 수하가 중남, 중녀로 부부가 되고, 산택이 소남, 소녀로 또 부부가 됩니다. 대자연으로 놓고 보면 천지, 내풍, 수하, 산택이 8가족이고 8회, 한 집안으로 보면 부모의 수하에 3남, 3녀가 있어 8가족이 또 8회입니다. 큰, 작은, 전부터 이렇게 설명이 되네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손을 한번 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일건천, 이태태, 삼리화,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실간산, 팔곤지. 건고는 주권유순한 것이고, 움직이진 유순한 손자. 밑에서 힘차게 움직여나가는 겁니다. 바깥으로 우물 열려있네. 그래서 밑으로 아주 강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도에서 움직여나가는, 움직이는 진이고요. 공순한 손자입니다. 음이 유약한데, 더군다나 강도하는 양들 밑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죠. 공순한 손자입니다. 공순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바람은 내가 자기를 낮추듯이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부분이 바람입니다. 우레라는 것은 움직여서 기운이 위로 하늘로 통해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음리는 이건 쉽게 생각하면 눈을 떴다 눈을 감았다 생각하면 좋아요. 아침 되니까 눈을 떠서 저녁 때 되니까 집에 가서 눈을 감는 과정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오행을 보면은 이게 북방에 해당하고 남방에 해당하는데, 일단은 선천대로 놓으면은 해가 떠오른다. 떠난 리 뜨다 이 말이야. 뜨다. 풍선이 떠오르듯이. 요거는 작은 음이 큰 양조 사이에 걸려붙어 있습니다. 걸릴리. 여기 이제 들짐승, 날짐승은 다 걸려붙도록 그물을 만들어가지고 걸리게 해서 수력으로 활용을 했어요. 실제 복귀 시대에 요 팔개를 만드는가 동시에 이렇게 그물을 짜 만들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람의 인류가 살아가는 데서 아주 유리하게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요 감깨는 밝은 양이 두 음사에 빠져 있다. 이렇게 속에 양이 빠져 있다는 빠질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빠져드는 거니까 속으로. 우리가 저녁 때 되면 이제 잠을 자게 되면 깊이 잠에 빠져든다 하죠. 눈을 감다, 감자가 통합니다. 멱을 감다, 눈을 깨니까 감다 하는 말 다 나옵니다. 휘감다. 우리 말수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뜨개질하는 걸로도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감리가 이렇게 보면 부산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요거는 이렇게 밑으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것이고,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물개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고, 물은 위로 타올라갑니다. 가는 그친 것입니다. 네. 왜 강한 양이 딱 버티고 있죠? 올라갈 때까지 양이 다 올라간대요. 원래 양기운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음기운은 밑으로 내려오는 성질이 있는데, 매일 양이 딱 그쳐 있으니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자, 우리가 산에 올라오면, 산 정상에 올라오면 더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뒤집어 놓고 뭐가 돼요? 진계상이 됩니다. 산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수가 거의 나요. 다시 문제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요 간께는 그칠간이라고 합니다.
그쳐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산으로도 얘기가 되는 것이고, 요것은 이제 능선이 한다. 요 밑에 있는 음은 좌우 협곡, 계곡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산의 상도 되고, 이게 문의 상도 되고 합니다만, 문자도 간자에서 나왔어. 택견은 기쁠 때 음이 위에 있어가지고, 사람의 입이 위에 있죠. 상부에 있는데, 얼굴 상부에 입이 있는데, 입에서 입김이 나오는 상입니다. 입이 벌어져가지고서 웃고, 말하고, 즐거워하는 게딱 태요. 여기다 말씀 설자를 붙이면, 아니, 말씀하러 붙이면, 말씀 설자 되죠. 설교한다 할 때. 하이 택자를 연구해서 얘기합니다. 작은 음이 큰 양들이 올렸다 버티고 있네. 요거는 이제 음이 위에서 양들을 기쁘게 해준다는 뜻도 있고요. 음이 마지노릇을 해서 마지노, 마탕자를 즐거워 기뻐한다. 여자 최고의 대접을 한다. 여성 상이어서 통하는 행위들이 택자가. 소원장은 반대로 깊이 속으로 음목에 들어가서 아주 공수분하게 대처하는 것이고요. 건곤, 진선, 감리, 간태가 이렇게 짝이 되니까 건곤은 부모요, 진선은 장남, 장녀, 감리는 중남, 중녀, 간태는 소남, 소녀, 건곤은 천지요, 진선은 내풍이요, 감리는 수하요, 간태는 선택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배명만 배울 때 이렇게 오세요. 건태리진, 손감간권. 한번 해보세요. 건태리진, 손감간권. 이렇게 해서 돌린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배상을 붙일 때는 대를 붙여서 서로 상대적인 걸 해서 천지 내풍 한번 해보세요. 천지 내풍, 소화 산태. 네, 그런 인사적인 순서로 딱 합하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이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양이 늘어났다, 음이 또 늘어나죠. 동정, 변, 화, 진, 태, 상, 하. 이게 도예요. 뭐 도가 다른 거 있겠어요?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태어났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활동 다시 하고. 삼라만사의 이 길을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도 이 길 따라가는 것이고, 이 세상을 펼칠 때 이 길 따라 모든 이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땅도 여기서 다 모든 조합입니다. 사람이 가라는 모든 법들은 다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게 태초의 근원 고향입니다. 이 팔계를 한다는 게 단순히 무슨 뭐 옛날 무슨 뭐 부활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꿈에도 우리는 우리의 고향, 내 마음의 고향. 물론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고 조상도 있지만 더 거슬러 올라오면 여기가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태극.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간단히 보면 용마의 하늘을 바탕으로 해서 복기씨가 천문길이 인사의 3대를 두루두루 다 관찰을 하고 가까이로 내보내서 원래 모든 사물 마음으로서 형상을 취해가지고 근치려신 원치령이라 합니다. 이것은 가까이로 몸에서 그 배의 형상을 취하고 원래 저 사물 물건에서 다 형상을 취해가지고 인류 최초로 창안하는 것이 바로 8개입니다. 건태진 손간 단원인데 여기서부터 인류 문명이 시발이 되었다. 사람이 부호를, 즉 기호를 써서 문자를 쓰는 것이 또 특별히 우리가 만무량대의 까닭은 이제 이 언어와 문자를 쓴다는 것이 아주 특별하죠. 그래서 양과 을의 두 보로 구성된 것이 여기 그다음에 빠져서 참 고쳐놔야 되는 것입니다. 복기씨의 시행, 처음 핵을 그루는 시행이라 해요. 그래서 비로소 이 천지자연과 더불어서 신묘한 발견들이 통하게 되고 마음의 실제에 다 체계적으로 분리되어 있죠. 도리가 정정하게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인류문명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 천편계 복기팔계라 하는데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모사, 본뜬 것입니다. 복사한 거예요. 복기씨가 계시지 않아도 이 이치는 스스로 있어요. 그렇죠? 자연 그대로입니다. 복기씨가 어찌됐든 이것은 이제 부호로 활용해서 8개를 통해서 이렇게 끌어내서 우리한테 공부가 이렇게 이제 열린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제 복기씨의 그 공덕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태극에서 지금 나온 것처럼 양이 4, 4, 8개에서 8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요 순서에서 1, 2, 3, 4, 5, 6, 7, 8에서 부친, 장남, 중남, 소남이 여기 부분도 있어. 부친, 여기 장남, 여기 중남, 소남. 거꾸로 모친, 장녀, 중녀, 소녀가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걸 잘 관찰해야 여기에 핵심이 이제 잡힙니다.
사실 여건 심오해가지고 사람들 잘 찾아내지 못하고 여태까지 오리무중으로 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에서 사실 좀 외람되지만 이제 안개가 다 거칩니다. 다 드러나요 이게. 자, 건상면 부친이요 소나전은 장전, 태상전은 소전, 건상면, 태상전, 이허전, 요새 하는 이하전, 소나전, 간중면, 간상면, 건상전에서 원래 인사전을 붙여놓고 보면은 건상전은 부친이요, 건상전은 모친이다. 진하전, 아래가 장이니까 장남이고, 소나전, 아래가 음이니까 장남. 이허중, 아니, 감중면, 중간이 아니니까 중남이고, 이허중, 중간이 음이니까 중녀다. 생각하십니다. 간상면, 맨 마지막 위에 양이 와서 소나. 태상전, 맨 마지막 위에 음이 와서 소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3변에서 도를 이룬다. 3변 성도라는 것이고, 천지만물의 근원은 태극인데, 태극에도 이미 태자에도 3변하는 3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그걸에서 나무가 뻗어나가는 뜻인데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일생이법입니다. 하나가 둘을 낳는 법도 그리고 3변 정도에서 펼쳐지는 판결이다. 또 원리를 차서도 나와요. 차서도 태극에서 양이가 나오고 사상 판결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태극이 양이를 낳고 사상을 낳고 판결을 낳을 때 나을 생생지역이라 낳고 난 것이 여기랍니다. 바꾼죠. 대단에도는 끝없이 낳고 나요. 생생. 역은 생생하는 학문이에요. 죽이는 학문이 아니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우주를 살리는 태극의 학문이다. 역을 공부하면요. 자연을 알면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살리게 돼요. 자신과 넘어서. 이게 이제 홍익이화죠,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생생하게 뻗어나가는 이제 나무의 생명 원리로도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를 낳고 이제 이건 다 했으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사상을 낳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사상에서 이제 태양, 소음, 소양, 태양하는데 이걸 손으로 다 했었죠. 자, 한번 잘해보세요. 여기는 하나가 태양이에요. 태양. 둘이 소음, 셋이 소양, 넷이 태음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인데 하나가 뭐예요? 아홉이에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에요. 하나하고 아홉입니다. 하나를 채로해서 아홉을 쓰네요. 채용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 2, 3, 4는 사상의 내적인 근본에 대한 위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바깥으로 활용해 쓰는 것은 6, 7, 8, 9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도에 있어요. 하도. 하도에 어떻게 있어요? 하도 안에 1, 2, 3, 4가 사방으로 있죠, 이렇게. 네? 바깥으로 6, 7, 8, 9. 기억나세요? 중간에 50. 지금 이 이치가 이 속에 스스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고키 씨가 하도를 보고서 8개를 곱했다는 이치적인 근거가 논리적인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1, 2, 3, 4. 태양, 소양, 태음의 민물을 차리고 그 다음에 쓰는 수는 오히려 거꾸로 1에는 9, 2는 8, 3에는 7, 4에는 6이 자연스럽게 1, 2, 3, 4지만 9, 8, 7, 6, 2가 해요. 그죠?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일체구용. 태양은 일체구용. 손을 한번 짚어세요. 일체구용. 자, 소음은 이체팔용. 소음은 이체팔용입니다. 그 다음에 소양은 삼체칠용. 자, 태음은 사체유용.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1, 2, 3, 4는 그래서 이제 사상의 위가 되고 6, 7, 8, 9는 사상의 수라고 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이 1, 2, 3, 4가 어디로 연결되냐. 바로 이제 8개 괴선은 이제 괴선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괴선은 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괴의 순서로 그냥 차례대로 둔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하도와 연구해서 놓고 보면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요 1, 2, 3, 4가 아버지, 장남, 중남 순서가 딱 부합이 되죠? 소원합니다. 그리고 6, 7, 8, 9에 해당하는 부분처럼 어머니가 여기 딱 들어있어요. 순서가 참 중요해요. 어머니는 장녀, 그 다음에 중녀, 그 다음에 소녀 이렇게 되죠? 일체구용, 이체팔용, 삼체칠용, 사체유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는 선유들의 학설과는 달라요. 요거는 외람되지만 제가 역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보아야 둘은 다 해설이 돼요. 다음 주에 공부할 낙서가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낙서도 다 나와요. 그래서 남자가 내본이 되는 생수, 남자가 안에 있는 것이고 여자가 외발에 해당하는 성수, 남선여후죠. 이제 남자가 앞서고 여자가 뒤따르는 하도로 놓고는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남자를 놓고는 아버지 다음에 장남, 중남, 소남, 이게 뭐예요? 질서죠. 이게 뭡니까? 예입니다. 학문도 예로서 모든 것이 다 펼쳐지는 거예요. 질서. 선과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다음에 그 다음에 장남이 숭늉을 먹어도 아버지가 먼저 드시고 장남, 중남, 소남이 있어요. 1 다음에 2, 3, 4. 어머니 다음에 장녀, 중녀, 소녀가 뒤따르게 당연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8개 순서와 상관없이 여기에 이렇게 이제 8개 순서를 지어놓고 이것까지 놓으면 어지러우시니까 일단은 8개 순서 나름대로 이렇게 쓰인다고 생각하시고, 하도와 연관해서 놓고 봤을 때는 하도가 우주자연의 이치가 극진하게 들어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붙여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건태진 선관강으로 보면은 천지건군이 6과 0입니다. 1대 6이에요. 장남과 장녀가 2대 7입니다. 중남과 중녀가 3대 8, 소남과 소녀가 4대 9로 해서 아버지, 장남, 중남, 소남, 건상년, 자, 아버지죠. 1, 진하년, 장남 2, 감중년, 중남 3, 간상년, 소남 4가 되고, 또 곤상절, 어머니가 이제 바깥으로 6, 소나절, 장녀가 7, 이허중, 중녀가 8, 태상절, 소녀가 9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뭐가 돼요? 1대 6. 천지가 서로 상대하죠? 1과 6을 서로 상대하고 있어요. 우레와 바람이 장남, 장녀로 장남, 장녀가 2와 7로 상대하고, 중남, 중녀의 문분계가 3과 8로 서로 상대하고 있어요. 산과 목계가 4와 9로 해서 소남, 소녀가 상대하고 있네요. 아, 1대 6, 2대 7, 3대 8, 4대 뭐가 생각합니까? 아, 1, 6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두 손 한번 짝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익수하시고. 소리가 나요. 짝 하는 소리가 납니다. 부부가 짝 하면 자식이 나와요. 1, 6이 짝 하면 뭐가 나와요? 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2, 7이 짝 하면 화가 나오고, 3, 8 짝 하면 목이 나오고, 4, 5가 짝 하면 금이 나오고, 50 중간에 토가 나요. 여기 중간에 이제 지각한 태계, 이치가 숨어있는 게 중심토예요. 음양, 양이 늘어났다, 음이 늘어났다는 음양 동정 변화가 바로 8괴인데, 그 음양 속에서 뭐가 나온다? 오행이 나온다 하는 것은 스스로 갖추고 있습니다. 자연지도죠. 그래서 기가 막히게 묘하게 연결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를 찾아가고, 장남은 장녀를 찾아가고, 중남은 중녀, 소남은 소녀를 찾아가서 1, 2, 3, 4, 6, 7, 8, 9를 가면은 그 1, 2, 3, 4에 옆에 있는 9, 8, 7이 따라옵니다. 낙서라고 하는데, 낙서의 체계를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낙서 공부합니다. 그동안 이런 것이 학문적으로 규정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여기라는 것이 참 이제 대단히 신비를 간직한 채가 숨겨져 왔어요. 왜냐하면 때가 아닐 때에는 숨긴다는 것이죠. 중용에 보면 비은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은을 다 쓰여야 돼. 그 본체의 착한 지위는 감춰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어때요? 감춰둘 수 없는 시대가 완전히 모르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고대 물질 과학 문명을 잡을 수 있는 지극한 정신 문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이제 공부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토벌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정신이 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종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학을 과학이, 과학을 철학이 선전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끄달려가지고 본말이 도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다 같이 공멸할 수가 있지 않답니다. 이게 무서운 시대이긴 한데,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또 극해야 새로운 과정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양이 극하면 음으로, 음이 극하면 양으로 넘어가듯이 지금의 시대가 크게 선천에서 후천 넘어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과 물질이 통합이 돼야 돼요. 음양 합의를 돼야 되는데 거기에 그 선호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학문적인 뭐 서양에서 뭐 르네상스 얘기하지만 정신과 물질의 대변형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뭐 구한말이로 뭐 최소동자들 이런 성가성도 많이 계시겠지만 주로 이제 종교적인 그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이고 종교운동도 운동이죠. 진짜 우리가 지금 여기 하는 공부는 이거는 이학, 원리학문. 여기 지금 하는 공부는 종교적인 건 다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교리, 심리적인 심리, 물리, 천리, 사리 모든 것이 다 이시죠. 여기서 다 나왔다는 걸 생각해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그런 거 종교나 이념이라는 건 상관은 없어요. 다 지극한 가르침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내려오시겠죠. 다만 그러나 우리가 대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종교, 내 믿음만 가지고 얘기해버리면 그 울타리 안에서는 한 울타리가 되는데 바깥에는 더 울지는 못해요. 제일 무서운 문제는 뭡니까? 종교 문제. 제일 무섭습니다. 종교 이념 부딪히는 거는 생명으로 그냥 안 해요. 전 세계적으로 다 문제 얘기해요. 생각해보시죠. 다 태국에 이거 하느님의 말씀을 다 얘기했는데 왜 송사가 생기고 이걸 풀지 못하고 지금도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중을 따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태국의 철학이 나와야 인류 평화도 뭔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입니다. 선탈계를 이렇게 보면요. 선천적이다. 선천이라는 것은 하늘보다 앞서 있다는 뜻도 돼요. 하늘보다 앞서서 사실은 어찌됐든 복희라는 성인이 8배를 처음 해골이 입었습니다. 하늘보다 앞서 해골이 입었는데 사실은 하늘의 이치를 그대로 든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가 해골이 이걸 따라 돌아갑니다. 이 이치를 알면 하늘의 이치가 안 돼요. 하늘을 알면 또 땅을 알고 하늘의 이치를 알게 되죠. 모든 것은 근본을 알면 알려서 다 통하는 것이죠. 천지 건고를 상하, 위아래가 천지 건고입니다. 이걸 별이경이라 하죠. 경도, 위도, 날경, 시위. 날씨란 말이죠, 날씨. 경위를 딱, 경위를 구세계 보면 어떻게 돼요? 1월을 니와 감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1월 이감을 해가 떠오르는 것은 공광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날이자 동명공자에 들어있죠. 서적서자는 새가 동물을 채가 날아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구덩이에 빠지듯이 자기 초속으로 하기 쉬운 것이에요. 자, 1월과 천지가 사하, 사고, 경위가 딱 건곤, 감기. 이 건곤, 감기가 바로 우리 태극기에 잘 나타나 있죠. 태극기 위치가 바로 여기서 이제 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차선의 순서에 따라서 8개를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돌렸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개를 배치하는 것이 바로 선천팔계 광이도라고 하죠. 선천팔계 또는 복희팔계라고 합니다. 천지삼계의 기본 중심은 사람이다. 사람이 곧 천지 중앙에서 처해가지고 광이도 중심에 딱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방자, 자리자를 초시자들이 이걸 설명 많이 했었죠. 사람이 서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자리 위, 자리가 매겨져요. 하늘은 머리 위, 땅은 발 밑에 있습니다. 자리가. 천전, 지리,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 것이에요. 예? 상천, 하지, 사하 구분이 되죠. 거기서 이제 방해를 붙여서 생기가 나아가듯이 배가 어디로 머리를 향해서 나가느냐, 머리 글자를 이리 가면 동, 서, 남, 북 방향이 주어집니다. 방향을 알아야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아갈 방향을 잊고 있어요. 우리 삶이 어떻게 나아야 할지 방향을 놓치고 있고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 위치를 알고 나아갈 방향을 알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길도. 자, 이것은 이렇게 좌양우, 좌는 양이고 우는 음이다. 이 좌양우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왼편은 양방, 오른편은 음방은, 양방은 양이 늘어나는 것이고 음방은 음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좌양우의 선후가 있습니다. 양이 앞서고 음이 뒤따른다. 하늘이 먼저 앞서 열리고 그 다음에 뒤따라 땅이 열리는 걸로 해서 천지 개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운행과 같이 시계 방향으로 좌선하면 시계 방향으로 배수는 1, 2, 3, 4, 5, 6, 7, 8이지만 오라가는 이치는 시계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순행을 듣고 있습니다.
순리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좌선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좌선이라는데 회전을 하면서 양적인 거동에 해당하는 사진내 상비와 이택택 인건천 진미택원은 위로 올라가는 편이고 우레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불도 타올라가고 요새서도 수중계 증가해서 하늘로 나갑니다. 하늘 위에 있죠. 전체적으로 왼편에 있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편입니다. 양은 올라간다. 양적인 거동. 음적인 거동은 오선 통육과 수치가 다 팔곤지네요. 공수 하나 때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서 비를 내리고 또 산으로 거쳐서 땅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손강강은 건 전부 다 아래로 내려오는 기본 사고를 이제 흐름을 놓고 보면 얘기가 될 수 있죠. 예?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지도니까 자연에 합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선천팔계 방위에 의해서 하루에 오전, 오후 한 달에 달에 차고 비 한 해에 4개나 춘하추도로 보면 점점 낮이 되어서 이제 하지들은 가장 낮이 길 때 전부 다 순양이네. 공기 때는 가장 음이 길어서 음이 상하기 때문에 밤이 가장 긴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지하지 충분충에서 이제 입춘, 입하, 입동을 붙여서 얘기해 볼 수도 있죠. 어찌됐든 모든 자연한 이치가 두루두루 다 조명이 됩니다. 이 공간적인 방위도적이 방위가 이거 아까 이거 차소도고 차소도와 방위도가 있는데 공간적인 것은 이제 방위도를 중심으로 해서 천지가 상하에 자리하는 가운데 천지적이라는 것입니다. 천지가 위치를 딱 정하면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산택이 기운을 통하고 산과 못이 서로 기운이 유통이 되고 우레와 바람이 서로 부딪히면서 조화를 일으킵니다. 내포 흥분을 봅니다. 나무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수하가 서로 직접적으로 만나면 물은 불을 끌려 할 것이고 불은 물을 다 쪼려서 없애려고 하겠죠. 직접 맞부다 치지 않고 서로 불을 이렇게 올라가고 물은 붙이면서 이렇게 수하가 조화를 이루는 서로 조화 죽이지 않는 상대적인 이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변화작용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하도의 수준처럼 여기서 오행을 생산하는 근원이 이미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음양은 선천, 오행은 후천, 음양은 부모, 오행은 자녀, 음양은 채, 오행은 용. 상대된 모든 부분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음양이 대대가 되듯이 음양과 오행도 상대된 또 성우가 있어요. 이 선적 판례가 하나만 놓고도 선, 후 이렇게 얘기 되지만 크게 놓고 여기는 음양의 건데 이것이 교역왕래에서 오행을 생산하는 지극한 이치가 바로 이제 역의 핵심입니다. 역경. 역경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예? 그거는 이제 뒤에 또 공부하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손으로 붙여서 1건천, 2태태, 3녀, 4중녀, 5선, 6건, 7년, 8건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개명만 따라해볼 때는 건태리진, 건감난고 건상년, 태상년, 이허중, 신하년, 소나년, 감중년, 감상년, 건상년 이렇게 3을 이제 획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천지, 내포, 소하, 산택이 천지, 부모가 내포, 당만난다. 소하는 중랑민, 산택은 소나는 토녀 16, 27, 38, 4으로 서로 상대하면서 서로 만날 때를 기다리고 있죠. 예? 만남에 대한 이치는 이제 다음 주에 합니다. 낙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천팔계의 방위도에서 낙서가 나와야 돼. 별도로 공부합니다. 자, 더 이제 1건천이 되는 태양에 속해 있죠. 다 중간이 아닙니다. 3년 하면 여기는 소음상이죠. 소음해상. 오성풍일감수는 여기 소양이 돼요. 맨 위에 빼놓고 서음과 중간만 보시면 돼요. 여기 소양상. 7간사 8번은 태음에 해당하죠. 그래서 태양, 소음, 소양, 태음. 태양, 소음, 소양, 태음. 태양, 소음, 소양, 태음. 태양, 소음, 소양, 태음. 이렇게 들어가죠. 태양. 이렇게 놓고 밑에만 놓고 밑에 전부 양입니다. 오전은 양이 주장하고, 오후는 음이 주장한다. 오전을 이제 한 단어 놓으면 달이 채워지는 과정을 이제 오전에 붙여볼 수 있죠. 그것을 선천합니다. 오후는 상대적으로 달이 비어지는 과정이죠. 후천이 할 수 있죠. 하루로 놓고도 오전, 오후, 선천, 후천. 한 달로 보면 달이 차여서 만월이 되고, 달이 다 비어져서 금은 합사이 되는 것이 선천, 후천입니다. 네, 가장 밤이 긴 때, 동질의 적재에서 사실 이제 낮이 조금씩 길어져서 충분을 거쳐가지고, 이제 하저는 낮이 가장 길어지는 때가 되는데, 이때를 정상으로 해서 다시 음이 늘어나는, 밤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음이 늘어나는. 그것이 동지로부터 하지까지가 선천, 하지로부터 동지까지는 후천.
이렇게 시간적인 천도의 운행 변화를 서로 밟아서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천, 후천.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 자기를 중심으로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은 상대적으로 뭐에 해당합니까? 선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 바꾸지 못하는 지나온 과거를 바꿀 수 없어. 그러나 미래는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변형이 가능하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과거를 거울 삼아서 미래로 바르게 나아가보자.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현재의 중심이 딱 잡는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중도의 철학이죠. 모든 진리의 가르침은 가운데 중을 큰 근본으로 삼습니다. 서로에 딱 한가운데 때에 맞춘다는 맞출 중자라고 해요. 중을. 중천이라는 것입니다. 중천. 선천이 있고 후천이 있으면 자연이 상대적으로 아니 중천이 쓰지요. 중립. 중용의 철학이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대학 중용, 요즘 뭐 도원서대 중용도 하고 했습니다.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들어볼 시간 없었으나 어찌됐든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대자의 철학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아 철학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또 대학과 중용이죠. 첫 시절에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은 상대적으로 양입니다. 중용은 음이에요. 대학은 바깥으로 확대한다는 큰 대자. 삼강령 8.5로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삼강령 8.5가 바로 뭐가 들어있어요? 3, 8, 목. 태국에도 나와요. 태국에서 모든 가르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태국에도에서 모든 큰 가르침이 나오기 때문에 태국이 곧 대학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삼강령 8, 물론 가르침이 좋지요. 너무 그게 참 극진한데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치를 알고서 공부를 하면 아주 초기가 정정하게 우물적으로 끝없이 맑은 샘물이 잘 솟아나와서 유통이 잘 되죠. 사통팔달 되는데 이런 것이 기본이 안 되면 공부가 조금 그래서 어려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고 신비한 동양의 지금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하늘은 쉬운 것입니다. 양으로 쉬워요. 쉽다는 건 이거예요. 쉬우기. 하늘 쭉 이거보다 쉬운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 쪽으로 나뉘는 것이 물입니다. 쪽으로 나뉘었죠. 쪽간. 그래서 이제 이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간지어라. 하늘의 도는 아주 쉽고 땅의 도는 아주 간편해요. 하늘이 쉽게 사랑을 베풀어주니까 밝은 하늘에 양미를 베풀어준다 해서 기운기자 들어있죠. 땅이 쑥이 받아서 펼쳐냅니다. 쪽이 져서 비어있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들여서 길러냅니다. 이렇게. 이간지도죠. 천지자연의 이간지도. 동양학문은 어렵고 골치 아픈 학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나 자연적인 학문. 아니 세상에 이거보다 더 자연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마음을 평화롭게 쉽게 생각하시면 처음에는 자리에 안 가도 자 하루 살기로 놓고 보면 하루 살기 인생이라는 거죠. 그죠? 하루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이 이루어져요. 달이 쌓이다 보면 천이 바뀌어가지고 해가 이루어집니다. 한 해의 이치는 한 해가 돌아가 봐야 알지만 하루의 이치를 미뤄서 능히 한 해의 이치를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나와서 인생의 이치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미뤄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공부예요. 공부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극히 자연하고 지극히 쉽고 간단해요. 자연 이간지도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순비를 포용하니까. 우리 사람이 왜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뜻대로 안 되니까 고통스럽죠. 자꾸 막히고. 그런데 대자연의 큰 이치를 밑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내가 근본을 세워놓으면 삶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삶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천지자연의 지극한 조화 속에서 부모 조상의 지극한 공덕으로 세상에 나왔는데 삶을 소중히 그래서 이해하면 물론 이제 양이 있으면 음이 있으니까 고가 있어야 또 낙이 있어요. 고락이 서로 상반하는 것이지만 서가모니는 그걸 말씀하셨죠. 고와 낙의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 극락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치를 깨달으면 깨달은 자리에서 극락이 있죠. 깨달은 상황에서 놓고 보면 우리 삶이 얼마나 훌륭하게 귀중한 만남이고 인연입니까?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참 지고무사한 그런 태국의 존엄한
성품 받아서 살아가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여기서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공자가 이걸 아셨기 때문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세상을 떠나도 좋겠다. 조금도 석사바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딴 말씀이시겠어요? 성인들이 너무 어렵고 전혀 믿지 마시고 공경을 하되 가깝게 부모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동서의 성인들이 하신 말씀들이 또 하나도 다 와닿겠죠. 자, 그래서 선첩하게 명칭과 일부는 되어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그래서 참고하시고 지난주에 쓰는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선천팔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선천팔계 찾은 사상계예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태도에서 문장에 나오고 사상 팔계가 펼쳐져서 일반 정적 8권입니다. 그 속에 인사계통으로 보면 부친당한 중문하나 있고 오친당한 중문하나가 있어서 남자는 순행, 여자는 역행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자연인지 요거를 좀 참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제 제가 붙였습니다. 문부경이라는 글에 가서는 우주대오도라는 말이 있어요. 시공간에 공간과 시간의 이 우주세계의 이치가 바로 이 손 안에 들어있다. 손으로 전부 갖고 이제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손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생겨내 우선 이렇게 해달라요. 이게 뭐예요? 이 무국이에요, 무국. 무국이 탱입니다. 하나 들어갈 때는 우선 하나는 탱을 상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사상은 태양에 해당하지만 일단 탱이에요. 하나 할 때 비어있는서 하나가 들어갑니다. 공에서 이제 색이 이제 발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무에서 유가 나오는 부분에서 무국이 탱입니다. 열은 바로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무국과 공. 하나 하면 태양이고 둘, 홍, 셋 하면 소양, 넷 하면 태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1, 2, 3, 4인데 그래서 다섯 하면 홀로 다섯이 되고 다섯과 열은 홀로 딱 존재해요. 극으로 존재합니다. 극진한. 이게 천극지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으로 놓고 0, 1, 2, 3, 4, 5로 다 모입니다. 5는 사람이 하는 이렇게 다섯 손가락을 해놓은 것은 다섯으로 다 모아서 더 이상 모을 수 없지만 다 모아놓고 나면 양이 극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음으로 늘어나 펼쳐지듯이 음이 극한 건데 양이 나오듯이 다섯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안으로 다 끌어모았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네 번을 딱 확립했습니다. 안으로 다 합쳤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편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으로 6, 7, 8, 9, 10을 이렇게 편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히 모았다, 펼쳤다, 굽혔다. 손가락을 굽혔다가 손가락을 펼쳤다가 굽혔다, 펼쳤다는 것이 굴신이라고 합니다. 굴신. 굴신조화예요. 양이 들어갈 때는 또 이제 쭉 펼쳐놨다. 음으로 또 들어오는 걸 되게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굴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자리로 놓으면 이게 사상이라는 거예요. 1 태양, 2 송, 3 소양, 4 태음인데 이게 사상의 위라고 합니다. 체가 되는 자리, 체위. 체위가 있으면 바깥으로 상대로 용수가 있습니다. 하도의 바깥수가 6, 7, 8, 9가 성수로 사방에 자리하듯이 또 태음수는 네, 자 1 태양, 2 9는 태양수, 2 소음이, 3, 8 소음수, 3은 소양위, 7은 소양수, 4는 태음이, 6은 태우수. 손가락이 하나는 당연합니다. 일체, 부용, 태양. 태양의 미수죠. 태양의 미는 일이요, 태양에서는 구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체, 팔용. 자연히 이는 팔이에요. 이를 채로할 때 팔을 쓰네요. 그래서 이는 소외요, 8은 소수, 3은 소양의 위요, 7은 소양수, 4는 태음의 위요, 6은 태우수.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가 이렇게 1번점 밑에 때 3년, 4년, 5점, 6점, 7년, 8번 자는 가운데 여기 아버지 장만 나오는 사람이 1, 2, 3, 4의 자연 연결됩니다. 남자는 4번에 되면 생수입니다. 생수. 천도가 1, 2, 3, 4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6, 7, 8, 9, 10 지도입니다. 천도는 생하는 것이에요. 부해 생하시며 아비여 나를 낳으시며 오해 구가하시니 어미여 나를 기르시니 기르는 것은 이루는 것입니다. 일성
성수는 지도, 생수는 천도요, 성수는 지도며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생산되는 결과물이 수화목금토 오행인데 오행은 인도에 해당한다. 결국 하도를 우리가 천진 삼대지대에서 설명했었죠. 그거만 기억하시면 그것과 지금 8개도가 바로 다 그래 연결됩니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1 아버지 장남 중남 하나는 그냥 1, 2, 3사다. 어머니 장남 중남 하나는 68도다. 일체구형, 일체팔도, 삼체칠령, 46형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설명드린 게 어거지 함이 있습니까? 어거지 하면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것을 견광부해라고 해요. 견광부해가 아니죠. 자연의 이간질을 그대로 하죠. 아, 그걸 여러분들이 일단 마음으로 따지는 게 중요해요. 눈톱 떼고 뭐 앞에서 얘기한 거 그냥 따라와 그냥 쫓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지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치는 따질 줄 알아야 돼요. 분리, 진성, 이치는 파고들어서 극진하게 성품을 다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학문의 기본 자세죠. 이제 학문을 사람으로서.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면은 1태양, 2소문, 3소양, 4태명, 이제 일체구형, 일체팔령, 삼체칠령, 사체입니다. 사상이 이러한 것이고 사상의 존재 상호 체험관계가 있습니다. 내본이 체가 되고 외말이 용이 됩니다. 선후 체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도 놓고 1, 2, 3, 4, 6, 7, 8, 9 공간에 5의 바깥에 11을 생겨 요 하도가 참 무궁무진하게 대체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8개를 1번부터 8번까지 배순서로 나가지만 요걸 이제 일체구형, 사체구형까지 놓고 보면 이렇게 19, 28, 37, 4 중에서 아버지 장남 중남 소남, 아버지 장남 중남 소남이죠. 어머니 장녀 중녀 소녀입니다. 네, 이것을 기본을 딱 세우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여기 이 기본이 안 세워졌어. 공자 이후로 쭉 내려와서 지금까지 선유들이 먼저 선비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아마 아셔서도 다 드러내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 설은 지금 소강절 선생과 주자의 설을 절충해가지고 한 거를 더 조금 이게 정리해본 것입니다. 이거는 좀 저도 소개를 할 때 조금 외람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그렇지만 학문은 어쨌든 이치로 모종을 논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을 사용에 있어서 이미 공자께서 주역에 역경이라는 것이 이런 설명들이 기본적으로 한 걸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뒤에 있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오늘 하나 더 나가서 사상이 사상수라고도 하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음양과 강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도는 음양의 기운, 지도는 강유의 바탕집, 기질이 있습니다. 천지의 도를 기질로 나눠보면 음양과 강유를 얘기합니다. 남자에게는 건도성나 하늘에 도는 남자를 낳고 땅에 도는 여자를 낳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남자 태어났을 경우는 건명합니다. 하늘 건자 목숨명자 붙여서 건명 무슨 생 얘가 그래서 그래요. 여자가 태어났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갑자생이다 그러면 곤명합니다. 따건자 곤명 갑자생 해가지고 나가죠. 건곤 하듯이 천도와 지도는 건곤에 도라고 할 수 있는데 천도는 남자를 낳고 지도는 여자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음양과 강유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 2, 3, 4를 그냥 태양, 소음, 소양, 태음이라고 그냥 쓰고 이제 6, 7, 8, 9는 원래 태음수, 소양수, 소음수, 태양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를 강유로 표현해서 태유, 소강, 소유, 태양으로 강유로 표현하고 음양으로 표현한다 이렇게도 씁니다. 많이 쓰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태양이나 태양, 소음이나 소, 소양이나 소양, 태음은 태음으로 써서 천도는 음양의 기로 표현하고 음양지 기운입니다. 6, 7, 8, 9는 사상의 수인데 태음수를 태유라고 소양수는 소강, 소음수는 소유, 태양수를 태라고 해서 강유로 해서 지도는 강유의 질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요거만 이해하시면 네,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이제 보면 태극에서 양이 나와서 사상이 펼쳐진데 1태양, 2소음, 4, 3소양, 4태음인데 강유로 얘기할 때는 9태강, 8소유, 7소강, 6태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천일지, 천상지사 해가지고 이제 천일지, 천상, 지사, 천모, 지육, 천칠지파, 천오제, 수로 갖다 붙이긴 했지만 기본은 이제 음양과 강유를 해서 이제 사상의 위수를 나눠서 음양 강유를 표현한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리는 일건청 이태태경 태양의 일체구형,
여기 해당하는데 이를 태양에 해당하는 하늘께로 놓고 아버지 태양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녀로 붙여서 이렇게 보면 일체고요. 여기 장남 중문 이체 8령 3체 16 4체 6에서 아버지 장남 중남 소남이요 어머니 장남 중남 소녀로 순령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세우고 안 세우고 차이가 공부는 엄청나게 나갑니다. 이것을 알고 다음 공부하면 이제 다 통해요. 하나에서 열이 나오고 열에서 10페이지 나오고 1에서 100으로 나갔다 다시 1로 돌아 얼마나 했어요? 100페이지 많이 나옵니다. 1에서 만까지 더 해나갔다 9999에서 다시 1로 돌아오는 그 수학이 억이 돼요.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펼쳐나가죠. 돈은 그 하나에서 이제 비롯되는데 하나에서 하나로 깨면 10씩 여기 1, 2, 3, 4, 5, 6, 7, 8, 9의 수가 들어있어요. 예? 자, 그래서 선천방에 이제 방위로 해서 이제 우리 배순서를 놓고 볼 때는 1번천, 2태태, 3년, 4진대, 5성품, 6강, 7강, 8권 이렇게 하지만 사도의 사상의 수를 다 갖다 붙여보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장남, 동남, 서남의 1, 2, 3, 4 아버지, 장남, 동남, 서남이죠. 건상면, 진화면, 간무면, 간상면 선우질서가 참 중요하다. 생수에 있어서도 1, 2, 3, 4가 사방에 해당하는 생수인데 먼저 아버지, 장남, 중남, 소남이 이렇게 차례로 이어지네요. 또 6, 7, 8, 9라 하는 게 하도의 사상의 성수인데 어머니, 장녀, 중녀, 소녀에서 곤산절, 소나절, 이허중, 태상절 6, 7, 8, 9 성우 법도가 있는 그래서 이제 1대6, 2대7, 3대8, 4대9 이 중간 태극을 제가 이제 이렇게 50이라는 게 중간에 없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 50이 이렇게 되죠? 1, 2, 3, 4를 밟아서 이제 5가 딱 쓰고 6, 7, 8, 9로 해서 10이 딱 갖춰지죠? 이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결국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얘기죠. 10에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모든 게 다 설명이 됩니다. 우주 제호수입니다. 우주 제호수. 네, 손 안에 이제 우주자연의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내용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기존의 학계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이제 태양이고 아까 일태양이 있고 태양수인데 태양수를 태양으로 얘기하죠. 일체고요. 1번천 2태택이 바로 1군에서 아주 크게 양강한 부분입니다. 네, 여기는 소위수인데 소유로 표현하고 이제 여기는 소로 표현한다 했었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1태양, 2송, 3소양, 4태웅, 부친, 장남, 종남, 도남 6태유, 7소강, 8소유, 9태강 강유로 표현해서 모친, 장녀, 종녀, 소녀라 1대6, 2대7, 3대8, 4대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간에 5에서 10에 좀 차이가 여기 우물장 안에 10시자 딱 들어가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참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차야 됩니다. 우물에 이게 뭘 뜻할까요? 우물에 10길 샘물이 올라오는 여기에 무슨 글자를 했어요? 받침자 가운데 보면 날출자가 됐어요. 날출자 물이 올라온다. 물이 올라야 샘물에서 그 물을 퍼마시고 먹고 살 가능했어요. 이 10길 샘물 이 10길 샘물이 사람으로 보면 이 열이라는 받침자입니다. 받침 간절하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만에 생명의 출산명은 나와요. 10에 좋아요. 중간 자리가 5중인데 우리가 하자고 중간에 한복판에 5가 있고 바깥에 10이 있어야 되는데 5중짜리 10이 다 합한 거예요. 요것이 우물자의 10시잖아요. 여기서 나온 글자가 뭐냐? 요 5중에서 입구자 4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나온 글자가 뭐냐면 그 기 입구자가 이렇게 있어요? 한 얘기인데요. 큰 자리 중앙에 요거는 시작 결정을 얘기한 것이고 그릇을 입는다. 수화목공 지나서 마지막에 토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오행이 마지막 완성 이 그릇을 입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나온 글자 뭐가 있느냐 이런 글자 또 있어요.
무슨 글자입니까? 복자라고 했었죠. 이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입구의 밭전, 이게 찬복자라는 것입니다. 그득 차다. 열긴 샘물이 그득 차야지만 그것이 이제 두루두루 혜택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복을 누립니다. 한입구의 밭전이 보일시 보인다. 한중앙 입구에 뭐가 보여요? 밭전이 보이네요. 복자예요. 복자 여기서 나타내면 복음. 여기서 우리 이제 열길 샘 속에서 물이 올라오는 위치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소리가 발성되어 나오는 위치로 통한다 했었죠. 기억나세요? 네, 우리 글자 한글의 자모음이 여기서 나왔어요. 정전으로 나왔어요. 여기 중앙은 공전, 바깥은 사전. 여기는 한 중앙에 곱한 자리는 땅으로 놓고 보면 여기는 공전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다음째 공부하는 바깥은 사전. 공과 사가 다 구분이 되죠. 샘물 나오는 자리는 불순물이 섞여가는데 사사롭게 돼서는 안 됩니다. 지공은 무사해야 돼요. 무편당, 편당이 없어야 돼요. 우리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제 열십자를 이렇게 무슨 글자 나올까요? 무슨 글자 나와요? 이금왕. 이게 이제 왕도정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홍범편이라 해가지고서 정치한 법도를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고대 정치학의 비조가 됩니다. 다 여기서 나왔어. 제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홍역학이라는 성경의 홍범, 오행 정치학인데 주역은 음양 철학이죠. 자연 철학이다, 인생 철학인데 철학과 정치가 같이 연결된 것이 바로 이제 육아에서도 수기치, 자기 몸을 잘 닦아야 다른 사람을 잘 이끌어 다스려 나갈 수가 있어요. 수기치인이 예외 채용관계가 딱 되는데 주역은 음양 철학이니까 자기가 지금 수양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또 이제 오행의 정치학으로 해서는 이제 이것은 이제 치인에 연관해서 육아의 핵심 철학이 홍범과 주역에 들어있다고 해서 야산선사라고 하시는 분이 홍역학을 제창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홍역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모신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대산 선생님이시라고 지금 이제 바깥은 큰 활동을 하시지 않으십니다만 제가 이제 또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도 이제 그 학문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 대구에 또 우리 그 대산 선생님 같이 동문되신 분이 이제 아산 선생님이시라고 병자 호자 쓰시는 분 계시죠. 그분한테도 한 석 달 정도만 공부를 했었는데 급작스럽게 또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또 대산 선생님 모시기 공부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또 우리 학문적인 그런 부분에 큰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홍역학이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들은 홍역학적인 학문적인 기조를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홍역학이 유학의 핵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동양학의 핵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핵심이 있을 좋겠는데 그건 이제 그런 훌륭한 사람들 나오면 세계로 웅변할 수 있는 태국의 학문이 될 수 있겠죠. 그건 여기에서 선생님들 좀 이끌어 주실 수 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리학적으로는 이제 16, 27, 38, 38 여기 이제 기본에서 요 우물 셋밭에서 나온 글자 뭐라 그랬어요? 삼한 할 때 나라 한자입니다. 나라 한, 대한 할 때 나라 한자. 우리가 이걸 딱 주장하는 중심에 있는 태국의 신으로 우리가 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후첩팔계라 하나 가서 보면은 거기서 이제 실제 이제 방이나 전리를 다 논의하는데 동북방, 동서남북의 동북방에 우리 간대라 하는 것이 옵니다. 동북방에 처한 것이 우리나라. 해가 동북방에 있을 때가 새벽이죠. 북쪽에 있을 때는 밤이고 동쪽에 있으면 아침입니다. 새벽의 나라에. 그래서 단군하라는 나라를 세울 때 아침도 신성할 성, 조선이 이런 붙인 것입니다. 간방, 조선이다. 중국 연경, 베이징으로 이렇게 이제 그 나침반을 오면 우리 이쪽이 이제 동북방에 해당을 하죠. 방이라 했는데 그렇게 잘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들도 전부 이제 지난 우리 앞에 저 전방에서 공부를 했었지만 이제 8개를 공부하면 다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역적 원전을 들어가면 회사, 효사 이런 실 속에 공자의 그 뜻을 다 몇 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왜 이런 걸 강조하느냐? 요즘 중국 사람들이 너무 모든 걸 자기 것이냐? 뿌리도 모르고 뿌리가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다 이거야. 우리의 정체성을 딱 가져야 돼요. 지금 까딱하면 태극기랑 태극 명칭도 못 생겼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것입니다. 못나서 나라도 뺏긴까지 그랬어요.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체성을 딱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중심을 가진 가운데서 겸손함이 있어요. 중국을 좀 보면 너무 좀 과하게 일본도 그렇고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좀 문제들이 좀 있죠. 결국 우리가 계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만 최고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참답게 정말 이치에 부합되게 그리고 뿌리 있는 역사로 숨을 수 없지요. 엄정하게 스스로 거짓됨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태국의 이런 학문과 이런 풍계 철학사상을 일으켜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뭐 복귀적으로 뭐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본 정신은 놓치지 말자는 얘기고 시대에 맞춰서 또 적극적으로 변형을 한번 해야죠. 물론 수시 변형입니다. 때에 따라 변형 바꿔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 뭐 머리 길러가지고 선두 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올 수가 없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사람과 더불지 않다면 무슨 도를 하겠냐고 공자도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도를 키우는 것이고 사람과 더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토대가 되고 그 밑바탕이 되는 샘, 맑은 샘물이 바로 지금 공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이제 태국을 쓰는 나라, 그 민족으로서 이 태국 팔계 이 지를 잘 알고 이것은 이제 세상에 이제 내놓아야 됩니다. 이게 저는 우리 선생님이 공부를 하면서 저도 뭐 공부한 적이 길지는 못합니다. 학교 다닐 때 이제 법학을 전공하다가 이제 뭐 그런 이제 80년 그때 이제 좀 84년 된 학교를 공부하고 이쪽 공부를 이제 시작 본격적으로 했는데 이제 한 30년 가까이 돼가네요. 아직은 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금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그동안 이렇게 소관리를 하고 고민했던 그리고 뭔가 찾아냈던 부분들을 지금 사실 남김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근데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참 마음이 하는 거 한번 꺼내놓으면 대답할 수 없죠. 글이라는 건 그동안 말한 것도 없죠. 글이 참 표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네, 지금 요즘 뭐 좀 윗자리에 앉은 분들이 자꾸 문제들이 많이 생겨오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나라의 지도자가 있고 아랫사람들이 후배 후학들이 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서야 되는데 민간 충분히사 타고 다 잡혀들어가는 아니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이럴까요? 저는 물론 뭐 그런 쪽에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쪽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만 아니 전부 다 같이 한통속으로 이것부터 심각합니까? 전체 다 정신이 빠졌어요. 뭔가 돈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뭔가에 빠졌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건져내겠냐 이 말이에요. 다시 원초에 치솔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템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왜 중앙도서관에서 이 강좌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바쁘신 시간을 멀리서 와주시는 그 뜻이 바로 이것이 이제 자기 자신과로부터 우리나라의 또 세상에 대한 그런 뭔가의 한 바람에서 비롯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외람되게 스승선도 되게 두려워 죽겠어요. 사실은 저는 사실 수프도 없고 그 바깥으로 이런 나서는 굉장히 사실 싫어하는데 뭐 얼굴도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또 재미있게 뭔가를 이렇게 좀 유머있게 해야 되는데 전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혼자 옛날 어렸을 때도 성냥개 하나고 하루 종일 놀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지금도 혼자 있을 때 혼자 즐거운데 바깥에 나오고 이거 뭐 밤새서 준비해요. 사실은 그 제가 왜 이걸 준비하는가? 여러분들 소중한 만남 때문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봅니다만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제일 걱정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글을 붙이고 하니까 어렵죠. 그런데 잊지만 하면 하나를 쭉 잡아당기면 실마리가 두루룩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연하고 이가 하니까 이걸 우리가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참된 세계가 있구나. 참된 세계가 존재하고 있구나. 비록 세상은 공마전 같은 인생이지만 이걸 우선 스스로 우리가 좀 깨닫고 태국을 다시 한번 본래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홍익하는 부분을 내 자신부터 크게 유익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홍익하는 인간이 돼가지고 바깥 사람들과 더불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큰 운동이라 하는 것이
하면은 아주 미미하고 작은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출발해요. 하나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공부 과정에 그 뜻있게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들 또 알려도 주시고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여건이 되시면 시간적인 여건 되신 분들은 우리 이제 강좌 끝나서 또 저희 대학당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물론 강의합니다만 오셔서 한번 학문적인 부분도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면 참 이런 세계가 있구나. 정말 우리의 이런 시대적인 소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느끼셔야 봅니다. 자, 그럼 하도가 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선천타격중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1, 2, 3, 4 태양, 소음, 소양, 태우 이것이 하도의 사방에 해당하는 생수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상의 부처가 됩니다. 6, 7, 8, 9가 원래는 태음수, 소양수, 소음수, 태양수지만 태육, 소강, 소육, 태강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건데 천도는 생수로 음양으로 지도는 강요의 부분 핵심인데 소수의 부분을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1태양, 6태양이 합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물이라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1육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물이라는 것은 태양의 기운을 아비로 하고 태유의 바탕치를 어미로 해서 태어난 것이 뭐예요? 물이다. 물에 대한 정의가 서요. 자, 한정적인 정의가 이렇게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일육합수. 배로 보면 천지 건곤이 만나서 물을 생성해 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곤 합수. 천지가 만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맨 먼저 자식을 낼 때 부정오혈입니다. 한 방울의 정혈에서 생명이 잉태하게 돼요. 맨 먼저 나오는 물로서. 서양의 그 유명한 철학자, 우리 모르는 것의 원소의 근원이다 한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일육수, 생수의 앞머리는 1입니다. 성수의 앞머리는 6이죠. 생수의 앞머리는 하늘에 나가고 성수의 6은 땅에 나가는데 천지 일육이 만나가지고 일육에서 만난 글자가 뭐냐면 일육을 합한 글자는 하늘천자라고 해요. 하늘천자도 연중 일육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늘이 땅을 내서 만물을 내는 이치는 있지만 물론 뭐 여러 가지 뜻이지만 일육수 부정모혈을 해서 생명이 잉태가 돼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길러져서 세상에 나올 때에도 신체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지구 땅덩어리도 기시는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활동에 신비함이 있는 것입니다. 일육수. 물은 태양에 아주 계속 강건하게 흐르는 부분이 있어요. 맑은 생기를 갖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육으로 음습하죠. 이 수의 기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수의 기질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공부는 하나를 찾으면 나머지를 미루어서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치는 우레와 바람입니다. 우레와 바람이 만나서 불을 생성합니다. 소음의 기운과 소강의 질. 불은 바깥으로는 뜨겁고 활달하고 칼 같은 강한 음이 있지만 사실은 아주 탁한 음이 연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레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불은 위로 타올라갑니다. 바람하고 흩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내외로 놓고 보면 불의 속성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레와 바람이 맞부닥치는 가운데 불기운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네, 물개가 마치 합한 것이 3판입니다. 여기 일육수 이치라는 배로도 물개가 3과 8이죠. 3, 8, 물개. 물불에 나무를 생성했느냐. 나무라는 것은 간단하게 나무를 탁 베보면 바깥은 거죽은 말라 있어도 속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내적으로 뭐가 있어요? 물이 들어있고 바깥으로는 불. 이걸 이제 상하로 얘기해보면 나무는 윗뿌리는 물을 찾아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빠질까? 나무가 밑으로 빠져들어가서 뿌리가 파워를 무르고 바깥으로는 줄기가 되어 무엇을 향해 나갑니까? 불을 향해서. 즉 태양을 향해 뻗어나가죠. 요게 불은 불대로 물은 물대로 사하가 서로 어긋나서 불이 돼 나가는 것이 나무입니다. 나무는 나뉘는 성질이 있어. 뿌리는 소로 들어가고 줄기가 뻗어나간다. 그래서 수하의 기질로 해가지고서 또 목을 설명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사구가 산과 못입니다. 산과 못입니다. 사구. 태음의 기운과 태강의 질을 합한 것이 기질이 배합된 것이 금입니다. 바깥은 태강이다. 아주 간단하죠. 금이란. 또 못겨놓고 있는 간단한 금도 얘기하지만 이 못은 이제 투명한 것도 돼요. 연못의 윤택함. 투명하고 윤택하고 못은 아주 서늘하고 냉합니다.
그러면 바깥으로 차갑죠. 근데 안으로는 간토가 들어있어서, 이 간토는 산인데, 원래는 돌멩이처럼 단단한, 흙에 입자가 단단하게 응집된 것이 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단단하고, 금자에 토자가 들어있죠. 흙이 잘 뭉쳐서 단단하게 뭉쳐서 빛을 발하는 듯이 금자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산택에 이렇게 합해가지고서 태음과 태강에 해서 서로 하나로 합하는, 이게 이제 거기서 금이 생성된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면 이거 깊이를 아는 부분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엇이든지 학문적인 정의를 딱 세워서 깊이 들어갈 수 있고 한없이 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태극이 내 안에 태극이 있고 바깥에 태극이 있겠지요. 열릴 태라 했습니다. 내 안의 세계도 끝이 없이 이 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의 끝이 있나요? 끝이 없이 열려서 들어가는 것이 쪼개고 쪼개고 한이 없이 무궁무진하게 무극하게 들어갑니다. 무궁이 태극이 바깥도 아까 태극에서 야외 사상에서 억조 창에서 펼쳐나가는데 우주가 아니면 무슨 여행하는 데 있어서 한없이 열려나가죠. 이게 태극이 왜 태극 왜 태극 어찌됐든 태극이에요. 공부도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학문적인 근원을 여기서 여기다 그냥 한 원초를 지금 찾는 부분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물이 뭐냐? 물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치적으로 학문대로 뭐 말로 다 하시는 건 아니지만 궤 형상에다가 붙여서 이치로 붙여서 음양으로 해면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천지가 상대하는 가운데 인류 합수라는 것입니다. 일반 천팔본지로 붙여놓으면 부모가 1과 6으로 해서 하도록 그냥 합수. 그래서 천지가 상대하는 부분이 주역배로는 지천태라고 했죠. 그전에도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괴의 명칭을 만들 때 이런 철학적인 위치가 들어있어요. 하늘과 땅이 그냥 땅 아래에 있고 하늘 위에 있으면 이걸 주역배로는 천지라는데 뒤로 얘기합니다. 구멍이 막혀 있어요. 물구멍이 통해서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물구멍이 막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보면 얼굴에 7구멍이 있고 대성변 구멍이 있는데 그게 막히고요. 소인이 판을 치고 분자가 물러나는 걸로 얘기해야 됩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상하가 딱 막혀 있어요. 하늘을 하늘 땅은 떠도 가만히 있어도 이거는 상통하다는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망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요즘 우리나라 자꾸 이런 과정을 하고 있어요. 좀 조심스럽죠. 이게 이제 교통이 돼서 밝은 하늘의 기운이 밑으로 내려오고 땅의 지기가 위로 올라서 자연스럽게 상하 교통되는 지천이라는 거죠. 지천. 지천이 되어야 교통이 되는 것이죠. 역은 바꿀 역자예요. 교역의 천입니다. 이 바뀐다. 교통이 되는 지천은 태가 됩니다. 열태. 자, 태극할 때 이 태와도 통한다고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며 천재교통에서 또 마음도 열려 나옵니다. 천녀자 자시가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축세되니까 또 땅의 문이 열리고 인생이 되니까 드디어 새벽이 돼가지고서 마음물이 다 이제 생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축인 이게 1월입니다. 1월 정월달이죠. 1월에 가면 태월이에요. 한 해의 문을 연다. 태월이에요. 네? 1월이 되어야 한 해 정월이죠. 한 해가 시작되면 열릴 때 천재에서 마음물이 열려 나오듯이 묘하게 다 통합니다. 두는 콧구멍들, 귓구멍들, 입, 대소면 보는 구멍 하나씩 상하로 지천태산이에요. 사람. 생명활동이 열려서 열릴 때 사람은 천지자의 모습 그대로 사람 속에서 구현이 된대요. 그래서 하느님 모습을 본다고 사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천태인데 수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무궁무진한 이체가 나오네요. 여기서 원고는 1을 했으니까 1과 6을 붙이게 뭐가 돼요? 글자가? 설립. 바로 설립자가 기본이 선단이에요. 본립. 천지가 교통에서 마음으로 나온 이 부분부터 본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세라. 네? 지천태 16합 뭐가 돼요? 16합 수. 태자를 무수자로 넣었네. 다 통하죠? 통할 태자인데. 네? 지천태 하나만 다 통해요. 주역의 역경에 보니 11번째 게 천일지, 천상지사, 천호지주, 천칠지팔, 천구지식으로 해서 주역의 10번째는 밟은 입계입니다. 얘를 잘 밟아가지고 하늘의 행복하게 펼쳐져서
그 다음에 열이 딱 갖춰진 게 어떻게 됩니까? 1과 6이 처음 만나가지고 짝짝꿍 해가지고 천지가 딱 그 앞에서 16합 후 천재 생합 11번째 10달 지나서 생명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우주물리학계에서 오늘날 우주가 11차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뱃속에 10달 만에 나왔을 때 이미 11차원이 맞이하고 있네요. 우리가 하루에 10수의 관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뱃속에 있을 때 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빌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유래와 바람에서 맞부닥치는 풍래입니다. 남자께가 밑으로 내려오고 여자께 위로 올라가야 교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주역배로 붙여보면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지천태 인류합수 우레와 바람이 장남장은 서로 만나면 남자가 밑으로 내려 여자가 위로 올라가야 교통이 되는 거예요. 아주 유익하게 통과된다는 뜻인데 우레는 밑에서 통해 올라가고 바람을 위에서 불어내니까 맞부닥쳐서 불기운이 일어난다. 아까 불의 속성을 얘기했죠. 불은 내적으로는 지루로 막 움직여 올라갑니다. 바깥으로는 바람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네? 불의 속성이 딱 부합되죠. 나무라는 것은 뿌리는 촉촉하게 물을 내 찾아들어가는 것이고 가지가 있어야 밝은 햇빛을 화학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론 불을 향합니다. 위로 뻗어나간과 더불어 밑으로 뿌리 내리는 것이 나무입니다. 서로 나뉘네. 주역 배로로 화수기제 나뉜다. 나무 목사님 말이 그랬죠. 나무의 열매가 달린다. 따먹을 때가 안 되는 뜻인데 서로 나뉘어서 아직 만나지 못한다. 교통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침 때, 봄 때. 아침 때는 하루에 일과로 아침 때가 아니에요. 아침 때가 되면 서로 나뉩니다. 공부하러 가는 사람, 직장에 가는 사람 다 분리해서 나뉘죠. 미제는 부른 분대로, 부른 분대로. 수학, 함께 이제 나뉜 뜻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네요. 봄 때는 거둘 데가 없습니다. 가을 때가 아니라 한 볕땅에, 한 분가에 다 들어가서 오여합하죠. 오여합하는 게 서방금이에요. 예? 택사함이라는 괴입니다. 지금 이 괴에 대해서 설명할 건 없지만 이거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토가 단단한, 크기 움직이면 단단해지는 것이죠. 돌멩이처럼. 거기 금이 나옵니다. 금옥 같은 게 생성되는데 거기 태는 아주 매끄럽고 차갑고 유인한 뜻을 해서 강철한 것이 금이죠. 택사함이라는 것인데 소남과 소녀가 서로 만나서 남녀가 소남 소녀는 천연 충격을 얘기합니다. 서로 느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느끼니까 나이가 많이 먹고 그러면 이성적인 부분도 빨리 느끼지 않아요. 빨리 느낀다는 뜻인데 한자도 느낄함 마음을 심은 것은 느낄함이 되죠. 소남 소녀가 서로 이성으로 만나고 느끼는 그 부분이 함입니다. 택사함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수화복금, 도계, 권력, 아버지, 장남, 중남, 전하면 어머니, 장남, 중남, 권력 이렇게 부부배합을 해서 이렇게 오행이 생성되는 위치까지도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 견해입니다. 그러면 50이 중심태가 아닙니까? 하도 그렇고 그걸 어거지로 이제 붙여 설명해야 되니까 괴는 없지만 8개의 고상한 일량과 오름으로 붙여볼 수 있습니다. 천국지구로 얘기하십니다. 오는 천태국, 지구는 지태국이죠. 그래서 1월이 교역하는 데에서 나온 글자가 나를 자로 앞에 바꾸는 역자 이렇게 하시죠. 1월. 그래서 50합토 하는 것을 1월 합토를 얘기해볼 수 있어요. 1월이 앞에서. 사실 지구 토를 중심으로 보면 지구의 가장 큰 영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해와 달이에요. 1월이 가장 큰 철체에 큰 영향을 미치죠. 1월 합토를 얘기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5행의 학문적인 부분들도 얘기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도를 보면 배를 붙인 거예요. 복희 씨가 하도를 보고서 여벌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장난, 종남, 소남, 1, 2, 3, 4, 6, 7, 8, 어머니 장난, 종남, 소남, 그때는 잘하죠. 자, 어머니 장난이 다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일 먼저 부모가 먼저 만나는 거예요. 앞서는 먼저 1, 6수. 그 다음에 장남, 장녀, 우레와 바람, 2, 7, 합파. 그 다음에 중남, 중녀, 3, 8, 한목, 그 다음에 소남, 소녀, 4, 합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자리인데 여기는 시작이자 마침이 되는 자리입니다. 수화, 목금, 토가 되는 것이죠. 요 50에서 1월 격으로 얘기할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격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인사를 붙여서 얘기해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수화목부터 독에 걸륜목 전부 다 순서가 있네요. 나중에 공부해보시면 여기 주역 공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기억해야 돼요. 수를 생각하는 분은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생수죠. 건금생수. 건은 금이랍니다. 진목생화. 진은 목이랍니다. 감수가 있습니다. 감수생목. 목을생. 간토생목. 토생. 일양화 화생. 이런 분과의 전부 다 알게 됩니다. 다 나온다 이 말이죠. 이제. 이거는 더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따로 공부하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의 위치가 이렇게 잘 조정이 된다. 이게 동양이다.